반갑습니다. 비밀언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SK그룹의 자소서 항목 해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제로 합격한 자기소개서를 토대로 해서 어떻게 하면 좀 변별력을 높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실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SK 이노베이션이나 다른 계열사들 조금 계열사에 따라서 상이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묻고 있는 큰 뼈대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소재 선택에서부터 작성 방법까지 같이 한번 알아본다는 생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본적으로 SK 이노베이션을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총 4문항이 나오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다른 계열사 일부 계열사에서도 똑같은 문항이 몇 년째 같은 항목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항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항이 자발적으로 최고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 달라는 내용이고, 사실상 SK 자소서 항목을 제가 몇 년째 다른 분들한테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자기소개서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께서 참고서로 삼아도 좋을 만큼 가이드가 충실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가이드 순서에 맞춰서 상응하는 답변을 순서대로 달아가는 게 가장 베스트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가이드가 친절하기 때문이죠. 자, 1번에서 그래서 묻고 싶어 하는 건 결국은 최고 수준의 목표인데, 여러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SK에는 수펙스 문화라는 게 있습니다. 수펙스 추구 문화. 기본적으로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일반적인 수준이 아니라 혁신과 도전 정신이 그냥 정해진 어떤 난관이나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서 끝끝내 집요하게 성과를 달성하고야만은 그런 문화를 일컫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인재상이자 핵심 가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문항에서 묻고자 하는 건 여러분에게 이러한 집념이나 근성이나 헌신이나 희생과 같은 역량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것이고요. 순서대로 한번 따라가 보자면, 자, 설정한 목표, 그리고 목표의 수립 과정,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부딪힌 장애물과 그때 당시의 생각,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 노력, 실제 결과,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 이 순인데 이 내용이 무엇을 뜻하는지 하나하나 조금 뜯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본인의 도전 과제를 먼저 서술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일이 있었던 배경 설명을 충실하게 해주셔야만 합니다. 1000자 정도 되는 분량이기 때문에 충실하게 이 내용을 담아주실 수 있는 분량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충실한 배경 설명이라는 건 언제 누구랑 어떤 목적으로 진행한 일이며 그 당시에 나의 역할이 무엇이었는지 정도를 정확히 밝혀주셔야 읽는 사람이 여러분의 경험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이런 배경 설명이 만약에 빠져버리면 읽는 사람이 쉽게 납득을 할 수 없고 공감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목표의 수립 과정, 그리고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뭐 순서대로 이제 써주시면 되는데,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조금은 의아해 하실 만한 게 목표의 수립 과정이 도대체 뭘 뜻하는 거냐. 이건 목표의 수립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주변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했다거나 아니면 팀원 각자의 역할과 책임을 여러분들이 주도하에 배분을 해줬다거나 핵심 성과 지표를 직접 내 손으로 구성을 했다든지, 작업 명세 구조, 뭐 WBS라는 용어가 있는데 뭐 이게 중요하다고 제가 적어놓은 건 아니고요. 기본적으로 작업 명세 구조, 워크 브레이크다운 스트럭처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이제 개발자분들께서 많이 쓰시는데,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도식화해서 첫째 주에는 어떤 것까지 끝내고 둘째 주에는 어떤 것까지 끝내고 우리의 중간 골은 무엇이며 최종 목적지는 한 달 뒤에 무엇을 달성하는 것이다. 이런 것들을 사전에 정해두고 시작해야 목표 달성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왔던 스토리를 담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팀원들과 이런 과정을 공유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의 노력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뭐 단기나 중기, 장기 정도로 시점을 구분하는 등 여러분의 목표 수립을 위한 세부 실천 과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해 주시는 것이 목표 수립 과정에 담아 주셔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다음으로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 도대체 뭘 써야 되는 거냐. 사실 이 목표 달성이라는 것을 두고 설왕설래했던 일을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들께서 여러분이 그냥 뭐 누구나가 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고, 여기서 묻고 싶어하는 건 최고 수준이잖아요. 최고 수준처럼 보이고 최고 수준처럼 읽히려면 이거 누구도 지금까지 성공해 본 적은 없어, 실현 가능성 굉장히 낮아, 괜히 헛수고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이 만류를 했다든지 혹은 부정적인 평가, 부정적인 전망과 예측을 들었던 사실을 그대로 갖다가 인용하시면 됩니다. 그냥 한 줄 정도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목표의 난이도를 구체적으로 뒷받침한다면 읽는 사람도 충분히 이 문제 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자, 세 번째로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과 그때의 감정이 사실상 이 문항에서의 이제 핵심 사건입니다. 반드시 디폴트로 등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뭐 예를 들자면 촉박한 시간이나 모자란 예산, 부족한 인력이 될 수도 있고 모두가 안 된다고 혀를 찼던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이 그때 당시에 생각, 담으라고 했으니까 감정적으로 힘들었던 점 역시나 장애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써주셔야겠어요? 여러분들께서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겠다. 웬만하면 그 이유를 같이 함께 언급을 해주시면서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절대로 포기하지 말기로 나 자신과 약속했습니다. 결심했습니다. 마음 먹었습니다. 정도의 표현을 써주시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또 다른 이유로서 이렇게 하는 것이야말로 좋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뭐 학과의 좋은 전통으로 남기려는 그런 목적성 때문에 내가 절대 포기할 수 없었다 등등의 이유가 존재할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내가 이 장애물을 딛고 일어서야겠다는 결심을 했던 그 당시의 일을 적어주시면 되는 파트입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노력을 했는지 써주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좋아하는 얘기 중에 자소서 쓸 때 구구절절 시시콜콜하게 써라라고 매번 말씀을 좀 드립니다. 천자나 되는 분량이고 결국 여기서 여러분들이 최고 수준의 목표를 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최고 수준의 목표를 왜 내가 달성하고자 했는지와 그걸 달성하기 위해서 얼마만큼 노력했는지가 자소서 1번 문항에서 보고자 하는 핵심입니다. 그게 주인공처럼 써져야 돼요. 그래서 기존에 만약에 관행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접근을 했다거나 조직 문화 전체를 바꾸려는 노력을 했었다거나 중간중간 그 관리자로서의 일을 진행하는 크로스 체크를 했다든지 뭐 심혈을 기울였다든지 주변 사람들을 설득했다든지 이런 거를 실전적으로 실천하고 행동에 옮기고 다른 사람들의 주변 반응을 바꿔냈던 그런 일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작은 실패 원인을 재빠르게 분석하고 실수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여러분께서 대안을 찾기 위해 사방팔방 뛰어다녔던 일들을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되도록이면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에서 뉘앙스를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혼자 한 일보다는 뭔가 오피셜한 미션이 주어진 조직 내에서 구성원들과 함께 해결해냈던 일이야말로 좋은 소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만 읽는 사람 역시도 공감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다이어트라는 목표를 정했어요. 이게 나한테는 최고 수준의 목표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구체적인 노력으로서 내가 만약에 저는 15kg를 한 달 내에 감량하기 위해서 3끼밖에 안 처먹었습니다 라고 한들 다른 사람들이 공감을 해주겠냐는 거지. 아무리 내가 기존에는 5끼를 처먹었는데 2끼를 줄였어요. 그래서 저는 3끼밖에 안 처먹었죠. 그래서 15kg를 뺄 수 있었습니다 라고 쓰면 읽는 사람이 공감이 안 되겠죠. 그게 왜 그럴까요? 오피셜한 미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만의 미션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으로 읽힐 수도 있지만 안 읽힐 가능성도 높다. 근데 만약에 조직 내에서 발생한 어떤 공동의 미션을 달성하는 과정이었다면, 예를 들어서 조별 과제였다면 이거는 달성해야 되는 명분이 내가 굳이 엄청나게 막 설명을 하지 않아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이건 오피셜한 미션이니까 당연히 달성을 했어야겠네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 차이 때문에 개인적인 소재보다는 함께 무언가를 했던 소재가 무조건 우선적으로 좀 고려가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랑 했을 때에야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어도 그 노력이 이게 자기 혼자만 살겠다고 하는 노력이 아니고 자기 혼자 만족을 추구하기 위해 했던 노력이 아니고 모두를 위한 헌신이나 희생처럼 읽혀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소재를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고요. 여기서 그 극복을 위한 노력이 구체적으로 등장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또 하나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어떤 문제를 소재로 삼으실지 모르겠지만 이게 조금 이론적이거나 그냥 학습을 하는 수준보다는 되도록이면 엉덩이를 떼고 밖으로 돌아다니면서 사방팔방 뛰어다녔던 그런 사례를 써주셔야 노력답게 비춰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실제 결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최고 수준에 꽂히다 보면 내가 최고 수준을 달성했던 결과를 설명하는데 많은 걸
할애하려고 하시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과연 옳은 방향이냐? 그렇지 않다. 여기서 주인공은 그 당시에 내가 이걸 왜 달성하려고 했던 것이고 얼마나 치열하게 매달릴 줄 아는 놈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 결과는 오히려 반드시 성공으로 끝날 필요도 없습니다. 성공적인 마무리 이걸로 끝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실패를 했을 때 더 큰 깨달음을 얻고 다음에 적용할 수 있는 보완점도 생각이 나는 것이겠죠. 그래서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성공이 단순히 아니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구성원들하고 다 같이 도전하는 것 자체에서 느껴진 보람이 있었다거나 공동체가 힘을 합해서 뭔가 결과론적으로는 실패로 끝났지만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 그런 부분에서 내가 어떤 희열이나 사명감, 책임감을 느꼈다면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고, 관행적으로 이어져던 악습이나 부정적인 태도를 단기간 내에 바꿀 수는 없었지만 이런 문화를 정착시켰다, 초석을 다졌다 정도로 써주셔도 괜찮다는 겁니다. 끈질기게 성취한 경험을 물었지만 그 성취라는 게 가시적인 성공만 성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실 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예를 들면 공모전에 내가 도전을 했는데 열심히 도전한 건 맞지만 결과가 4등이었어. 과연 이거 소재로 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성취다운 성취를 거둔 결과를 자랑하고 싶다면 1번 문항의 소재로 삼으셔도 좋겠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목표에 대한 여러분들의 집념이나 의지를 드러내는 게 이번 항목의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사실 소재를 정하는 데 있어서 직무 전문성은 어차피 3번 문항에서 물어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무와 조금은 동떨어져 있더라도 가장 나의 노력이 돋보였다거나 조직 내에서 나의 기여도가 가장 높았던 경험을 무조건 우선순위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저런 얘기는 나도 하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합격자 소설을 가져왔습니다. 이 합격자 소설은 미리 말씀드리지만 제가 실제로 첨삭을 했고 최종 합격까지 갔던 자소서에 개인정보만 조금 삭제한 부분이라는 걸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집념으로 이뤄낸 땡땡땡 무슨 대회 입상이라는 소제목이고요. 소제목만 봐도 어디 무슨 뭐 입상을 자랑하고 싶어 하고 여기서 가장 돋보이는 나의 역량이 집념이었다. 그걸 통해서 최고 수준에 달성할 수 있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시죠? 그 정도로 간략하게 써주시는 겁니다. 자, 세 차례에 걸친 제작 끝에 어떤 경주 대회에서 입상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게 두 갈씩 첫 문장 결과의 요약입니다. 이런 것 없이 여러분들이 사건 중심으로 학부 시절 어디에 도전했습니다.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만 들어가 버리면 천자불량의 맥락이 제대로 읽히지 않아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 사건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첫 문장을 먼저 배치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학부 시절 교내에 땡땡땡 경주대회 공고를 확인한 뒤에 곧바로 참여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무엇에 대한 관심을 꾸준히 키워온 만큼 직접 뭔가를 제작해보겠다는 목표 때문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명확한 계기입니다. 계기. 그리고 배경 설명이죠. 자, 제작 경험이 없었던 터라 성공 가능성은 낮았지만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그때 당시의 감정이 이런 정도의 표현이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죠? 순서대로 가고 있습니다. 설정한 목표는 경주대회 입상이었고 그 목표의 수립 과정은 좀 이따 뒤에서 나올 거지만, 자, 처음에 생각했던 목표 달성 가능성은 낮았다. 그죠? 성공 가능성이 제작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낮았다. 하지만 그때 들었던 생각은 또 뭐였다? 도전조차 하지 않는다면 크게 후회할 것 같았다. 예, 순서대로 흐름이 갔을 때 어색하게 느껴지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후에 무엇과 무엇에 대한 이해를 갖춘 팀원 5명을 모집을 했고 최종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팀을 이뤄서 이제 최종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이 배경 설명을 이렇게나 충실히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순서대로 가고 있고요. 자, 우선 저는 설계, 제작, 설계 등 총 3단계로 역할을 분배한 뒤 어떤 파트를 맡아 시편 준비와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자, 여기서 단순히 제가 읽기는 비교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라고 하지만 땡땡 이런 거 보이시죠?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프로젝트명, 실제 내가 담당했던 역할 이런 것들을 퉁치듯이
그냥 열심히 했어요. 세 가지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쓰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내가 했던 일을 구구절절 시시콜콜하게 써주셔야 읽는 사람이 그래? 꽤 많은 일을 담당했네. 그리고 5명이 했는데 역할도 이렇게 나눴고 역할이 가시적으로 그들끼리 고민이 깊었겠구나 느껴지는 겁니다. 읽는 사람도. 자, 계속 가볼게요. 자, 대회 준비 단계는 순조롭게 진행됐으나 곧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이제 장애물 등장합니다. 이게 뭐예요? 수행 과정에서 부딪힌 장애물입니다. 자, 특히 무엇이 가장 큰 걸림돌이었습니다. 강도와 가공성이 뛰어나다고 판단해 처음에는 무엇을 선택했지만 애초 목표했던 무엇보다 느렸습니다. 이후 두께를 줄여보기도 했지만 차체가 부품 하중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한편 대안책으로서 어떤 것을 적용해보고자 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 거듭되는 실패 속에서 잠시 주춤했지만 어떻게든 해결 방법을 찾아야겠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이게 그때 당시에 또 생각인 거죠. 그리고 이걸 포기하지 않았던 이유와 명분입니다. 예. 이후에 경쟁력을 가진 인근 대학교를 찾아가서 자문을 구했습니다. 또한 전공책을 뒤적이며 해결 방법을 찾기도 했습니다. 자, 제가 해결 방법으로 퉁쳐서 읽지만 분명히 동그라미에는 이 사람이 했던 구체적인 수행 방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구체적인 노력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대학교 1학년 때 배운 수업 과제 중에 어떤 것에 대한 힌트를 얻었습니다. 땡땡땡땡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고 무엇을 통해 어떤 것을 분산할 수 있겠다는 소결론을 얻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디테일한 거예요. 그때부터 5개의 무언가를 제작해서 매일 자정이 넘도록 비교 분석했습니다. 앉아서 이론적으로 펜대를 잡은 게 아니고 몸을 움직인 게 여실히 보이죠. 자, 결국 가장 우수한 강도와 가벼운 무게를 가진 무엇을 선택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저희가 만든 무엇이 기존 대비 30% 어디에 성공했고 무엇이 단축될 수 있었습니다. 비록 목표했던 대상을 수상하지는 못했지만 괜찮다고, 대상 안 받았어도 상관없다고 총 10개 팀 중에 3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를 통해 악바리 근성으로 끊임없이 도전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다는 점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론은 사실상 제가 권장드리는 겁니다. 1번 문항에서 묻고 있는 의도가 마지막 문장만 봐도 이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얻어야 되는 이 소재를 바탕으로 최고 수준의 달성을 했고 내가 집념을 바탕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매달려서 성취를 해냈다면 이런 정도의 교훈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비슷한 맥락의 교훈을 얻었던 스토리를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의지만 강하다면, 뚜렷한 목표 의식만 있다면, 그리고 사명감과 책임감만 받쳐준다면 해내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이 정도의 결론점이 나올 수 있는 소재가 가장 옳다. 그래서 뭐 직접 저도 이 자소서를 같이 이제 머리를 맞대고 작성을 했던 게 이제 작년 일입니다. 작년 일. 그래서 굉장히 좋은 소재이고 소재 자체가 뛰어나다기보다는 어떤 소재도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실 수 있고 순서에 맞춰서 크게 벗어난 부분이 없잖아요. 크게 벗어나지 않고 흐름대로 썼어요. 그 흐름대로 썼을 때 가장 논리적이고 받아들이기 쉽다. 여러분들 느끼셨을 겁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여기에 걸맞는 소재를 골라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2번 넘어가겠습니다. 새로운 것을 접목하거나 남다른 아이디어를 통해서 문제를 개선했던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달라는 이야기고,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 새로운 시도를 하게 된 계기,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주변 반응,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 감수해야 했던 점, 구체적인 실행 과정과 결과, 그리고 근거가 잘 드러나도록 서술을 해달라고 가이드를 굉장히 좋디 친절하게 주고 있죠. 이것도 역시나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서의 그 문항의 의도를 한마디로 압축하라면 결국은 문제 인식과 개선 사유, 그 개선 노력이 주인공이다라고 제가 썼는데, 왜냐하면 제가 여기에다가 아이디어라는 말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이 소재를 받아 들으셨을 때 본인의 아이디어가 얼마나 반짝이는지를 자랑하는 글들이 제가 봤을 때 한 7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근데 아이디어라는 건, 반짝이는 아이디어라는 건 여러분들이 내가 내 입으로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고 그 당시에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적용했습니다라고 한들 그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했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사람이 아이디어가 많은 사람이구나 라고 상대방을 이해시키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 아이디어를 도출해 내기까지 내가 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음먹었는지에 대한 계기가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걸 문제인식, 문제의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문제의식이 명확해야, 비판적 사고를 해야, 왜 개선을 해야 되는지 명확히 있어야 개선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그게 가장 주인공이 돼야 되는 거고, 실제 개선 노력을 내가 이렇게나 치열하게 해서 이걸 바꿔냈던 행동력과 실천력이 여기에서 튀어나와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명확한 계기, 구체적인 노력, 그리고 신념 등을 담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절대 아이디어의 우수성을 평가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문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인식을 했고 해결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실천으로 옮겨낼 줄 아는 사람이냐, 어디까지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냐를 보여줘야 되는 항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의 관행이나 관습에 대한 문제 인식은 있었는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개선하려고 했는지에 무게 중심을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또한 프로젝트 당시에 도출했던 우수한 아이디어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단편적인 사례일 뿐, 사실상 아이디어 도출을 이끌어낸 그 DNA가 궁금한 거예요. 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그 전 단계까지의 노력 과정이 결국 여러분들의 학습된 태도라고 비춰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셔야 읽는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할까? 아, 얘는 어디다 배치를 시켜내도 나도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능동적으로 자기 혼자 고민할 줄 아는 사람이겠구나. 그런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게 2번 항목이 성공하는 포인트입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소재를 고르실 때 웬만하면 융복합형 인재로서의 태도를 보여줄 수 있다거나 최고를 향한 남다른 시도를 했던 그런 노력이 있으면 베스트겠다. 이를테면 제가 자주 드는 예시인데, 내가 소프트웨어를 전공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싶었어. 구내식당에 줄을 서지 않고도 실시간으로 구내식당에 지금 몇 명이 밀려 있는지, 내가 가면 지금 자리에 바로 앉을 수 있을지 이걸 확인해 줄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아, 이건 대박이겠는데?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예를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그걸 구현을 했는데 뭐 학교의 행정실도 찾아가서 이런 거 좀 많이 홍보 좀 해주세요 하고선 구글 스토어에 올리고 나서 이제 꿀잠을 자면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아, 내일 아침에 일어났을 때 한 2만 명 정도 다운받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2명 다운받은 거야. 한 명은 나, 한 명은 우리 엄마. 그러면 실패죠. 실패. 그런데 문제를 개선해야겠잖아. 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뭐해? 문제를 개선해야지. 그래서 내가 원인을 파악해봤어. 그 문제의식을 가지고 원인을 파악해봤더니 아, UX랑 UI 디자인이 너무 구리네 라는 실제 사용자들의 피드백이 구구절절하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점을 고쳐내기 위해서 아, 코딩만 잘해서 문제가 해결되진 않는구나. 사람들한테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들이 사용하기 편의성을 높이는 게 중요하구나 해서 철학을 별도로 공부했어요. 나는 이공계 사람인데. 또는 심리학을 공부했어요. 마케팅까지 공부해봤습니다. 포토샵 공부했어요. 일러스트까지 공부해봤습니다. 라고 한다면 그게 요즘 말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융복합형 인재예요. 이공계 전공인데 나의 서비스의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다른 인문계 지식을 끌어올 줄 아는 거. 반대로 생각하면 인문계 사람인데 이공계적 지식, 메커니즘을 연구를 해서 나의 작품의 어떤 완성도를 높였다거나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였다. 대표적인 예시가 데이터 분석 같은 거죠. 파이썬이나 R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그냥 인문계에서 할 수 있는 완성도 말고 대규모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사이트를 도출해 본 경험이 있어. 이런 게 있다면 저는 무조건 그 경험이 옳다라고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공적 가치와 신념으로 이룬 특허 출원이라는 제목이고요. 자, 대학 시절 남다른 아이디어로 뭐뭐 방지용 도포제를 개발해서 특허를 출원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신소재 종합설계 과제 중 저는 6명의 조원과 함께 배경 설명입니다. 어떤 사고를 막을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매년 동일한 사고가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기사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기존 대책들은 이게 뭐예요? 기존 방식과 본인이 시도한 방식의 차이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배경 설명 충분히 해주고 이제 문항에서 묻고 있는 거 순서대로 답을 달아주는 겁니다. 자, 기존 대책들은 뭐뭐뭐가 뭐뭐를 뭐뭐한 후 기도 폐쇄를 막기 위해 구멍을 내는 방식이었지만 저는 어떠한 사고 그 자체를 예방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해되세요? 이런 식으로 비교해 주는 겁니다. 뭐 거창한 비교가 아니에요. 기존 방식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 문제점을 왜 해결하고자 했는지를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연구 초반 계획안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우려를 드러냈고 이게 뭘까요? 새로운 시도를 했을 때의 주변 반응입니다. 뭐뭐 했을 때 초래할 수 있는 건강상 위험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주에 걸쳐서 건강상의 위해가 없는 물질을 탐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요리에도 사용되는 뭐뭐뭐의 물질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무엇과 쓴맛이 나는 무엇 무엇을 혼합해 어디 어디에 도포한다면 이 대상자가 무엇 무엇 하는 사고 자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유죠. 이유. 자, 땡땡땡의 경우 무색무취에 물에 녹지 않고 인체에도 무해했기 때문에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써주시는 겁니다.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제가 이제 자소서를 항목을 매번 해드리고 첨삭을 하다 보면 자주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구구절절 시시콜콜이 좋은 건 알겠는데 다 넣다 보면 글자 수가 넘칩니다 라고 하시는데, 대부분은 어디서 그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담백하고 간결하게 써야 될 말을 쓰지 않고 온갖 미사 여구들, 형용사, 부사, 조사 이런 것들, 접속사 이걸 한껏 끌어오기 때문에 글자 수가 부족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여기에 빵꾸는 뚫어놨지만 군더더기가 있는가를 보셔야 됩니다. 군더더기가. 네, 담백하게 할 말만 하고 있습니다. 담백하게 할 말만 하되 내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충분히 천자 안에 다 서술하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 가볼까요? 한편 땡땡땡의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 관련 논문 5편 이상을 찾아 읽었습니다. 구체적 노력이죠. 만약 무엇의 강도가 낮을 경우 무엇이 무엇을 갖고 노는 힘으로 인해 손상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pH 농도가 땡땡 강도에 미치는 영향, 무엇의 흡입 압력 등을 찾아냈고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2인 1개조로 나눠 변인을 바꿔가며 실험을 계속했습니다.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얼마나 구구절절하게 노력이 이어지고 있어요. 이렇게 써주셔야 됩니다. 땡땡땡의 농도를 0.1몰 단위로 바꾸면서 최소 12시간 이상을 건조하며 실험하다 보니 원하는 물성을 만들 때까지는 무려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읽는 사람한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라고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죠. 무려 4개월이 소요됐습니다. 이 많은 것들을 해내는데. 그래서 사실 이걸 읽는 사람이 뭐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끈질긴 놈이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문항 속에는 아이디어라는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반짝이는 아이디어를 보여주는 게 아니다는 얘기입니다. 뭘 보여줘야 된다고? 그 아이디어를 실현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까지나 노력할 줄 아는 놈이에요. 그걸 보여주는 게 이 문항의 핵심이다. 자, 근데 이유나 명분은 뭐였어요? 잊고 가면 안 되는 거? 네. 매년 동일한 사고가 500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는 그 기사를 보고 안타까움을 느꼈기 때문이야 라는 분명한 목적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4개월을 견딜 수 있다는 게 성립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이유나 명분이 없는 상태로 저 무려 4개월 동안 이렇게 노력했어요 라고 하면 누군가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포기하면 됐지. 다른 주제로 가면 됐지. 왜 굳이 어려운 길을 가려고 했을까? 의문이 떠오른다는 거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뚜렷한 계기, 이유나 명분은 반드시 등장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자, 마무리 갈까요? 결과적으로 저희 조는 적절한 무엇의 강도를 찾은 것은 물론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특허 역시 출원할 수 있었습니다. 엔지니어의 기술적 고민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엔지니어의 기술적 고민이 사람을 살리고 누군가를 보호하는 목적으로 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입사 후에도 공적 가치와 신념을 바탕으로 어떤 문제든 끝까지 해결해낼 줄 아는 담당자가 되겠습니다. 자, 처음 쓰시는 분들은 끝나는 부분이 반짝이는 아이디어로 항상 위기를 대응하겠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끝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뚜렷한 목적성이나 사명감을 바탕으로 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끝까지 매달려서 어떻게든 달성하겠다. 그게 마지막에 끝나야 되는 교훈점, 포인트입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저도 사실 컨텐츠를 만드는 일들을 많이 하는데 그 컨텐츠를 만들다 보면 당연히 크리에이티브한 역량들을 많이 요구를 하는 일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반짝이는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한 일입니다. 자, 그랬을 때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아이디어가 떠오를까?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기존에 만들어졌던 컨텐츠들 속에서 문제점을 찾아내고
내가 그걸 개선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예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제로 베이스에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내가 무언가 새로 만들어내기란 사실 불가능한 일이죠. 그런 점들을 보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디어를 만들어가기까지, 내기까지, 그리고 내기까지 얼마나 이렇게 노력했느냐, 그걸 보여주시는 게 이번 항목의 찐 목적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가겠습니다. 자, 전문성 문항이죠. 지원 분야와 관련해서 특정 영역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해달라. 그래서 전문성의 구체적 영역으로 아주 친절하게, 개친절하게 예시까지, 통계 분석 뭐 이런 식의 예시까지 들어줬어요. 여기서 딱 느끼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께서 기본적으로 그 지원자한테 요구하는 역량, 소위 말해서 KSA가 있죠. 날리지, 지식, 스킬, 기술, 애티튜드, 태도입니다. 여기에서 뭐 쓰지 말라는 거야. 애티튜드 건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직무 전문성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직무 전문성 중에서도 지식 아니면 기술을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서 학습 과정, 전문성 획득을 위해서 투입한 시간이나 방법,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실전적으로 적용해본 사례,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한 경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경험의 진실성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가 똑같은 내용이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께서 요거는 제가 요건 생략하고 보여주셔야 되는 건 그야말로 전문성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전적으로 적용해 본 사례를 묻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문제를 해결해 봤던 경험을 써주셔야 됩니다. 특히나 이공계분들은 여기서 거의 디폴트로 이제 프로젝트 경험을 써주셔야 돼요. 이론적으로 학습한 내용 플러스 실전 경험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봤던 그 프로젝트, 과제, 공모전, 캡스톤 디자인 등등을 써주셔야 돼요. 그리고 역시나 마찬가지 구체적 노력은 디폴트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자, 작성 포인트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없는 정성적인 노력은 이 항목에 대한 답변으로 적절치 못하다는 점이에요. 따라서 객관적으로 평가 가능한 지식 수준, 예를 들어 통계 분석이라고 썼던 것처럼 나의 지식 수준을 정량적으로 혹은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거리를 내세워 주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를 대부분 생략하시는데 뭐 굳이 네트워크를 안 써도 되긴 해요. 하지만 네트워크가 사실 별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나의 전문성을 공유하고 있는 학회나 동아리나 커뮤니티, 외부 모임, 세미나 활동 등등 모든 것들이 다 이 네트워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굳이 이 가이드에다가 놓은 이유를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셔야 돼요. 왜 넣었을까? 네트워크. 그러니까 너희들끼리 무슨 뭐 학회나 이런 것들을 해본 경험이 있니? 이게 중요도가 높아서 그게 아니다. 너가 가지고 있는 관심을 다른 사람하고도 꾸준히 나눌 줄 아는 사람이냐를 보여줘. 그 의도로 묻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생략하기보다는 네트워크 별거 아니니까 나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지금도 논의하고 있다, 공유하고 있다, 관심을 함께하고 있다 정도로라도 써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래서 드리고 싶은 얘기가 이거죠.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서 자발적이고 지속적으로 해당 분야에 대해서 전문성을 키워왔는지 그 확인하려는 의도에 충족할 만한 한 문장 정도만 넣어주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습득한 전문성이 지원 직무에 어떻게 쓰일지 읽는 사람이 상상할 수 있도록 그려주다시피 써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내가 기존에 무슨 역량을 쌓아왔습니다. 나 전공 들었어요. 그리고 프로젝트 해봤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될까 안 될까? 절대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제 SK그룹 같은 경우는 저도 삼성에 이어서 SK가 두 번째로 많이 보는 자소서인데 실제 보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온 경험이나 공모전, 학회까지도 어쩌면 그렇게 대동소이한지, 그러니까 차별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어디서 차별화를 줘야 될까? 결국 내가 지금까지 갈고 닦아온 이 역량이 내가 지원하는 이 직무에서 어떻게 쓰일지 아는 놈이냐 모르는 놈이냐에서 변별력이 갈린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절대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프로젝트 경험이 있다, 이론적으로 지식을 습득한 경험이 있다, 그렇다면 내가 직무에서 어떻게 기여할 수 있다,
이렇게 발휘할 수 있다. 혹은 직무에서 발생하는 어떤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확신합니다. 자부합니다 정도라도 써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예시를 한번 볼까요? 이론 지식을 갖춘 예비 땡땡땡땡 엔지니어. 이론 지식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서 또 설명드리겠지만 미리 한번 구조를 보여드리면 이론 지식 하나, 그리고 이제 경험 지식 하나, 프로젝트 경험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소재를 나눠서 구성을 해주셨고, 저는 웬만하면 이렇게 구성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만약에 본인이 드러내고 싶은 게 프로젝트 경험이 많으시다, 그러면 프로젝트 경험 2개 쓰셔도 돼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상 많지는 않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학습한 전문성 하나, 그리고 프로젝트 실전적인 성과를 달성해봤던 경험 하나, 이렇게 써주시는 거 강추드립니다. 첫 번째 볼게요. 자, 배터리 땡땡 기술 담당자에게는 무엇에 대한 이론 지식은 물론 공학적인 실험과 분석 역량이 필요합니다. 저는 과거 이론적인 학습과 학부 연구생 활동을 통해 해당 역량을 키웠습니다. 신소재 공학을 전공하면서 재료과학, 세라믹스 화학, 재료 연력학과, NCS 2차 전지 연구 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땡땡땡땡땡땡땡땡 등의 구조와 특징, 배터리 공정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혔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부분을 많이 스킵하시거든요. 자, 해당 역량을 키웠습니다 하고 그냥 퉁쳐버리고 끝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실제 여러분들께서 이론 지식이라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면, 집중적으로 수강을 했고 집중적으로 학습을 했고 의식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면 어떤 부분에서 남들과 차별화되는 지식을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한마디 정도는 나에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히나 여기가 지금 이노베이션 자소서거든요.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회사잖아요. 자, 배터리 관련된 기술 담당자로 내가 지원을 한 상태예요. 그러면 전공 과목을 고르더라도 같은 신소재 공학이었어도 최대한 배터리와 관련된 전공 과목 2-3가지를 나열하시고, 거기서 끝내는 게 아니라 나 이거 그냥 들었어요. 들었기 때문에 전문성이 있습니다. 입증 못 하잖아요. 들었고 듣는 과정에서 특히나 배터리 공정, 구조와 특징, 배터리와 관련된 뭐뭐 등의 이해 폭을 넓힐 수 있었다. 그렇게 해야 맥락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단순히 뭐 들었습니다, A+를 받았습니다 정도로 퉁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또한 고용량화를 위한 무슨 전지가 충전 시 어떤 구조 붕괴로 인해서 폭발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학습 과정에서 알 수 있었다. 자,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뭐뭐, 장기적으로는 뭐뭐를 연구 중이라는 점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런 얘기 왜 쓸까요? 기본적으로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 산업군에 대한 이해가 이만큼 충분하다는 걸 이론적인 지식 습득 과정에서 내가 충분히 알 수 있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묶어주는 거예요. 산업에 대한 이슈도 내가 관심이 있고 그에 걸맞는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이론적 지식도 습득한 놈이에요를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거죠. 자, 마무리는, 자, 한편 소재 연구실 학부 연구생 경험을 통해서 소재 공학 응용 지식을 쌓았습니다. 특히나 어떤 유기물 정제 시 활용되는 무엇의 효율 개선 관련 연구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이를 통해서 연구를 진행했다고 다 잘할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를 통해 소재의 특성과 뭐뭐 등 분석 장비의 운영 방법을 숙달했고 실험과 분석에 대한 역량을 쌓았습니다. 정도로 이론 파트는 이론끼리 묶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단락을 구성해 줄 수도 있다. 이 정도는 최소한 지원하시는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론적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다 쓰실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단락으로 실질적으로 발휘해봤던 일을 설명을 합니다. 어떠한 배터리 효율 개선 프로젝트. 왜 이걸 골랐을까요? 가장 직접 연관성이 높은 소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소재를 고르는 노하우는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직무 수행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소재를 고르시는 게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해보셔야 된다. 자, 학부 시절 차세대 배터리에 대한 관심으로 어떤 배터리 효율 개선 프로젝트를 이끈 경험이 있습니다. 충방전 중 생성되는 부산물인 무엇이 효율성 저하의 원인이라는 점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자, 이후 문제 해결을 고민하는 과정. 제가 뭐라고 그랬죠? 문제 해결 능력,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을 고민하는 과정에서 억제할 촉매가 필요하다는 점을 알게 됐고, 죄송해요, 이게 방해를 하네요. 자, 땡땡땡을 활용한 촉매제를 통해서 효율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교수님으로부터
소재 성질 응용과 분석이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이 이 파트에서 많이 담길 겁니다. 뭔가 성과다운 성과를 객관적으로 뭔가 드러내고 싶은데 이 친구도 똑같은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학부연구생을 하긴 했는데 이걸 그렇다고 무슨 뭐 평가를 받은 것도 아니었고 그냥 그렇게 연구하고 끝난 겁니다. 이거 어떻게 성과화 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 질문을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제가 조언을 드렸던 게 성과가 다른 게 성과가 아니다. 직접적으로 함께했던 교수님으로부터 담당 교수님으로부터 받았던 긍정적 피드백을 워딩 그대로 옮겨 적으면 된다. 여러분들도 이걸 읽고 아니 뭐야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나요? 그거보다는 오히려 교수님이 이렇게 칭찬을 해준 게 1등 했네 A 플러스 받았네 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거예요. 소재 성질 응용과 분석이 우수하다 라고 교수님이 얘기한 거잖아요. 읽는 사람 뭐라 생각하겠어요? 아 얘는 소재 성질 응용과 분석을 할 줄 아는 놈이다 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한편 저는 배터리 분야와 관련해서 올해 1월부터 스터디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 뭘까요? 네트워크죠. 매주 2회 2시간씩 배터리 기술 동향에 대해 분석했습니다. 최근 배터리 업계의 무엇과 무엇 활용 등 산업 트렌드를 연구했고 제 9년간의 발자취를 토대로 SK이노베이션에서 미래 배터리 공정의 한 획을 그을 엔지니어로 성장하겠습니다. 해서 교류하고 있는 네트워크 이런 정도로 한 문장 정도 넣어주는 겁니다. 뭐 단톡방을 통해서 혹은 뭐 카페를 통해서 뭐 밴드를 통해서 나의 지식과 트렌드를 공유하고 있다. 얼마든지 괜찮다는 거죠. 네트워크 별거 아니다. 자, 4번 넘어가 볼까요? 마지막 항목이죠. 자, 혼자 하기 어려운 일에서 다양한 자원 활용, 타인의 협력을 최대한으로 이끌어내며 팀워크를 발휘해서 공동의 목표 달성에 기여한 경험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역할 뭐 하라는 거예요? 배경 설명 충분히 하라는 얘기입니다.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뭐였고 목표 설정 과정은 뭐였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계획과 행동은 무엇이었으며 그때 발생했던 구성원들의 참여도나 의견 차이는 어땠고 그에 대한 대응과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은 무엇이었는가 목표 달성 정도와 본인의 기여도는 어느 정도였는가 해서 전형적인 팀워크나 협업 경험입니다. 팀워크나 협업 경험을 쓸 때 디폴트로 등장해 줘야 되는 건 역시나 장애물이에요. 장애물. 그래서 장애물 등장이 없이 그냥 시종일관 협업을 아름답게 해냈고 모든 구성원들이 똘똘 뭉쳐서 끝까지 잘 헤쳐나가는 소재는 갖다 버려라. 그거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기 때문입니다. 장애물은 반드시 디폴트로 등장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은 어디까지나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돼. 내가 주인공으로 등장하셔야지 모든 사람들이 같은 분량으로 열심히 했다는 소재는 팀워크나 협업 경험에서 불필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팀워크나 협업 경험을 묻고 있지만 팀이 얼마나 우수한 팀이었는지 묻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 팀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네가 얼마나 잘할 줄 아는 놈인지 물어보는 거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큰 역량으로서 여러분들이 발휘했던 헌신이나 희생을 강조해 줘야 되는 항목입니다. 자, 협업이나 팀워크 소통 노하우를 묻는 대표적인 항목이라고 할 수 있고요. 가이드에 따라서 역시나 순서대로 접근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장애물의 등장과 여러분의 대응 그리고 협조를 이끌어냈던 구체적인 노력이 여기에서 주인공이어야 되고요. 충분한 배경 설명을 통해서 읽는 사람도 공감할 수 있도록 서술해 주는 게 역시나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당연한 얘기지만 혼자 시도했거나 실패한 사례나 한계점에 부딪힌 이유 정도를 추가해 주는 게 공감을 살 수 있겠다. 여기 보면은 혼자 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유가 묻고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에는 그냥 혼자 하려고 했는데 이거 여러 사람들의 힘이 필요하다는 걸 깨닫게 됐다. 이런 정도 추가해 주면 좋겠다. 자, 마지막으로 서로 다른 재능이나 기술을 가진 동료들을 모으고 설득해 가면서 목표 달성의 비전을 공유했던 노력 과정 또한 포함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사실상 이 SK가 진짜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면 팀워크가 필요한 상황에서 나타났던 그 불협화음들을 어떻게 중재해냈고 그 갈등을 봉합해냈고 인적 네트워크를 맺는 과정 중에서 발생한 그 갈등을 당신이 어떻게 슬기롭게 해결해낼 줄 아는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각자 만약에 개성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 사람들하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공동 미션, 조직 내의 비전 등을 달성하기로 뜻을 모았고 처음에는 각기 다른 사고관을 가진 사람들을 어떻게 독려해서 내 편으로 만들었는지, 같은 방향성과 같은 목적을 향해서 달려나가게 만들었는지 그 노하우가 구구절절하게 드러날 수 있다면 베스트입니다. 이론적으로만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그냥 곧바로 예를 보죠. 자, 10명의 팀원과 함께 만든 무슨 코스. 자, 2000 몇십 년 땡땡땡 주관으로 열린 지역경제 발전 프로젝트에서 어떤 담당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당시 여행객을 위한 어떤 코스를 계획하는 것이 프로젝트의 목적이었습니다. 코스 계획을 위해서는 지형 정보 파악은 물론 가이드맵 제작과 홍보 등을 수행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협업이 필요했습니다. 어떤 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혼자 해보려고 했는데 이거 혼자는 못하겠네. 그래서 협업이 요구됐어. 자, 저는 총 10명으로 구성된 팀의 팀장을 맡아 코스 수립, 가이드맵 및 SNS 콘텐츠 제작 등의 역할을 팀원의 흥미와 강점에 맞춰 분배했습니다. 주인공이 나라는 걸 드러내주는 아주 간단한 논리예요. 내가 분배했다고 제가 막 나서서 분배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강점에 맞춰서 분배했습니다. 누가 봐도 리더였겠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죠. 자, 한편 오랫동안 많은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비전을 팀원 모두와 공유를 했고 땡땡 홈페이지 게재를 최종 목표로 설정했습니다. 이게 목표 설정의 과정이죠. 자, 그런데 이 코스 선정 과정에서 의견 대립이 발생했습니다. 다 장애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 관광지 위주로 코스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던 반면 저는 무엇과 함께하는 어떠한 특별한 테마를 제안했습니다. 한동안 의견은 좁혀지지 않았고 합의점을 찾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두 코스 모두 직접 경험해보고 결정할 것을 제안을 했고요. 이게 갈등 봉합의 구체적인 노하우죠. 그 결과 유명 관광지 코스는 관광지 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실제 어떤 이동이 힘들다는 단점을 포착했고 결국 이러한 점을 빌어서 큰 마찰 없이 설득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는 스토리입니다. 자, 이후 직접 관광지를 다니며 가이드 맵을 만들었고요. 저는 도로 포장 상태. 본인이 주인공입니다. 본인이 주인공. 저는 도로 포장 상태, 언덕 경사도, 횡단보도 등을 기록하는 역할을 중점적으로 수행했습니다. 팀원들은 각자 머무르는 숙소의 사장님으로부터 맛집이나 축제 등의 정보를 취합했습니다. 가이드맵 제작팀은 직관적인 가이드맵을 제작했고 홍보팀은 SNS를 이용해서 홍보글을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예요? 구성원들의 참여입니다. 참여. 자, 모두의 협력으로 완성된 어떤 코스가 결국은 시 홈페이지의 가이드맵 추천 코스로 게재되었고요. 이게 뭐예요? 결과입니다. 결과. 이 경험을 통해서 뭘 깨달았을까?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협업을 통해 달성해낼 수 있다라는 점을 깨달았다. 이게 뭐예요? 팀워크나 협업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결론 포인트가 이런 거란 겁니다. 이런 거라는 거. 그리고 또 한편으로 장애물을 극복했잖아요. 이 중에서도 이 친구가 극복한 장애물은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봉합한 겁니다. 의견 차이를 극복한 거죠. 그래서 뭘 깨달았을까? 한편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갈등 해결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묻고 있는 가이드에 정말 충실하게 군더더기 없이 답변을 해주는 게 그야말로 좋은 자소서, SK 자소서의 가장 큰 미덕이다 라는 점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자소서를 제가 골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SK가 사실 이제 수시채용으로 전환이 되고 나서 사실상 제가 이제 SK 자소서를 업로드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좀 업데이트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합격 자소서를 기반으로 보여드린 적은 없었기 때문에 오늘 별도의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SK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그냥 이 영상 하나로 이렇게 그냥 소재 고르고 작성하면 되겠구나라는 흐름을 파악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번 상반기 때 최대한 많이 도전하셔서 좋은 결과 성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